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며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 논의 중이며 남북 대화가 잘 풀린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야 정치권도 남북 간 대화 노력을 환영한다며 고위급 접촉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번 반복되어 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단호한 대응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이어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가 잘 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강력히 응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화가 잘 풀린다면 서로 상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을 당부하며 국민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남북 대화는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안보의 벽은 높게 쌓되 대화의 벽은 낮춰서 응징할 건 응징하되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한 정부의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한다며 이번 상황에 국한되지 말고 남북 관계에 재정비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군 당국이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강된 북한군 전력을 감안해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지금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의 전략자산의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략자산은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의 핵심 무기를 말합니다. 증강된 북한군 전력을 감안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도발하면은 정말 후회하고 가혹할 정도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우선입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잠수함 전력의 70%가 기지를 벗어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잠항 능력이 규모에 따라 하루에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고 말하면서 잠수함이 물 위에 있을 때는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산을 전부 다 활용해서 대잠 초기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부 외신에서 프로파간다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프로파간다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방송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그 활동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K-팝 등 우리의 한류 문화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발랄함 등 사실에 기반해서 방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의 전략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핵폭격기 등이 있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육중한 몸집의 폭격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렵하게 날아오릅니다.
공중에서 포탄을 쏟아부으니 굉음과 함께 초토화됩니다. 하늘을 나는 항공모함, 하늘 위 저승사자라 불리는 B-52. 1955년 실전 배치 후 미군에서 60년간 사용된 현존하는 최고의 백전노장 폭격기입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투하된 폭탄의 40%가량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길이 48.5m, 너비 56.4m의 최대 항속거리는 16,000km에 달하며 작전 반경은 7,200km, 최대 이륙 중량은 220톤입니다. 최대 상승 고도는 5만 피트로 고고도 침투가 가능하고 최대 27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의 거리를 달아가 재급유 없이 폭격 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3,0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적 지휘부의 벙커나 핵심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도 최대 24발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현존하는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B-2 스텔스 폭격기가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들어가 북한 지휘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투입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미군의 대표적인 핵잠수함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탑재가 가능한 150여 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보급 없이 잠항하며 작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을 거느린 항공모함 전단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7월 한미 연합 기동훈련에 참가했던 조지 워싱턴호의 경우 작전 반경은 1000km로 한반도 전역을 포함하며 최신 전투기 70여 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여 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협박이 지속되는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억제가 첫 번째 목표지만 추가 도발할 경우 한미 동맹의 가공할 화력이 가혹할 정도로 대응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전방부대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전역을 연기하거나 휴가 중 조기 복귀하는 장병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부대를 떠나는 것이 미안하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뜻을 부대에 전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최전방 부대 장병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전역을 미루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65사단 서상용 병장은 다음 달 9일 전역 예정이지만 마지막 휴가를 반납하고 전역을 연기했습니다. 서 병장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동료 전우와 간부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군대원들과 일전 불사에 전투 의지를 굳건히 한 가운데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3사단 조민수, 안동국, 이준 병장도 전역 연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백골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즉생 골육지정의 백골 정신으로 적이 도발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완전 작전으로 경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민수 병장은 전역 전 이미 취업에 성공해 9월부터 첫 출근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역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키는데 전우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백전백승 완전 작전의 백골 부대 저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육군 7사단 전문균, 주찬준 병장도 오는 25일 전역 예정이었지만 전역을 미뤘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선임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항공권을 예매를 했었는데 상황이 터지면서 항공권을 바로 취소하고 전역 연기를 건의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동고동락한 전우들과 함께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실전 상황이 발생하면서 부대 최선임으로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훈련 경험이 제일 많아서 후임병들을 도와 임무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여 전역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장병들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육군 5사단 문정훈 병장과 민지용 상병은 각각 오는 25일 그리고 다음 달 2일 전역 예정이었지만 연기를 결심했고 정신과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이경준 대위는 출산 휴가 중 북한의 포격 도발 상황을 접하고 즉시 부대로 복귀해 의무 지원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일촉즉발 위기 상황 속에서 장병들은 적의 도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거짓 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국을 수호하겠다며 안보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정재훈 중사의 보도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지난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국 각지의 청년 학생들이 잇따라 입대 지원 모임을 열고 있다면서 인민군 입대와 복대를 탄원한 청년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선동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입대와 복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전쟁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선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1일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전투 결의를 인증하는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을 응원하는 개인의 울림이 조금씩 모여 지금은 국방부와 각군 공식 페이스북에서 예비역 군인들의 전투 결의 인증 릴레이로 커진 것입니다. 예비역 5년차. 하지만 조국이 부르면 언제나 갈 수 있게끔 준비다. 충성. 많은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응원의 글과 함께 추억 속에 묻어뒀던 전투복을 꺼내놓은 것입니다. 이 같은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북의 도발에 맞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을 응원하는 글도 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많은 누리꾼들은 이번 안보 상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흘째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700여 차례 남북 회담이 있었지만 전례 없는 장시간의 끝장 협상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원동환 중사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북한의 포격 도발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23일 새벽 4시 15분까지 10시간 가까이 무박 2일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재개된 고위급 접촉은 밤을 넘겨 아침을 맞았지만 지금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목함실의 사건과 20일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반면 북측은 현재 도발 자제를 부인하거나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어 남북회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측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1차 접촉이 끝나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회담 소식통에 의하면 분단 이후 700여 차례 남북회담이 있었지만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은 전례가 없는 장시간 협상이라며 웬만한 얘기는 다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는 것은 남북이 이번 대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긍정적 현상인 반면 양측 시각차가 커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8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제15호 태풍 고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구름 사진 보시면 한국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으로 덮여 있고 북한은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한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와 강원으로 1mm, 동해안은 10mm 내외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전남과 경남은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은 구름 많은 가운데 북한 북부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상입니다. 내일은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최고 60나트가 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 100에서 200, 최대 300mm, 그 외 지역은 30에서 8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5도, 철원은 18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는 26도로 다소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짧은 가시거리와 낮은 구름으로 인해 동해안은 강풍으로 인해 항공작전 일부가 제한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의 지상작전은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일부 제한되겠습니다. 한편 전 해상의 해상작전은 높은 파고로 제한이 예상됩니다. 주간 전망입니다.
태풍 고니로 인한 비는 수요일 오전 중반 호남을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고 동해안은 밤 늦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8도 내외로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정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수많은 불법 도발을 자행하면서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아들이었던 무고한 대한민국 용사들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러한 선배 전우들의 혼을 이어받은 우리 장병들은 이 땅에 더 이상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일전불사의 대비태세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을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